네, 오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윤석열 정권의 이 언론 장악, 3년 내내 이 수많은 언론 통제와 이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 관련해서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을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도어 스태핑 중단 상황까지 이어지고 여러 가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된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직접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 언론 제도 개혁 어떻게 할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단초를 좀 국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료에 보시면 제가 쓴 글입니다. 이게 어디 이제 올라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언론 개혁을 실행하다 미안해 이제 언론 개혁 혁명으로 남았는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실 개방을 처음 공식적으로 약속한 거는 2021년 2001년 네.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 말 기자로 있었는데 공약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집권하면은 검증이 된 인터넷 대한 언론에게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하실 용의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경선 후보였죠.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실제 2003년 6월 청와대 기자실을 인터넷 언론을 포함한 대한 언론 또 많은 언론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죠. 노무현 정부 출범하기 직전에 청와대 기자실 출입했던 매체를 보니까 48개사에 한 85명 정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권 이후에 청와대 기자실에 개방했을 때 2003년 아마 3월 10일부터인가 그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132개 매체 130명인가 그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은 거의 한 80이 되나요? 80개 한 200 몇십 명까지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방을 했는데 사실 후반기에 기자실 폐해가 다시 발생을 했고 이걸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이렇게 해서 기자실 개혁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집권 후반기에 이게 상황이 또 맞물리고 하면서 사실상 미안해 혁명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이메일 화면입니다. 이것은 제보자를 통해서 확보한 메일인데요. 보낸 곳이 대협력 비서관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에 있었고 춘추관, 그러니까 보도지원 비서관이라는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대협력 비서관으로 이거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협력 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과 관련해서 신규 출입하실 기자께 제출하셔야 될 서류를 안내드린다 이렇게 쭉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협회 회원사 정빙하는 서류 쭉쭉 있고요. 조금 내려보셔서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관련 문의는 대협력 비서관실 담당자 행정관 800은 이제 대통령실에 배정된 국번이잖아요. 부탁드린다 라는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새로 출입하고자 협의가 된 해당 언론사 또는 단체에 보낸 이메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낸 시기가 추정컨대 2023년 7월 하순 말경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확보된 증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일자가 2023년 7월 2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시기에 보낸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추가적으로 그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의 언론관에 비춰봤을 때 좀 뭔가 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었던 그 기자실 개방하고는 좀 다른 꼼수가 좀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내 편을 더 불러드리겠다는 그런 속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신 거는요, 처음에 윤석열 정부 집권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인수위를 거쳐가지고 2022년 5월 10일인가요?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인수위 때는 받은 거 별도로 2023년 하반기 께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그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언론사를 받을 때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나 그 언론 단체 또는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린 바가 없습니다. 밀실에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취재를 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 몇 개 소개해 드리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사설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홍보수석실 관계자가 처음에는 출범 후 신규 출입 매체를 선정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허위 답변인데,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은 출범 이후에 기존에 있던 매체하고 또 새로 각 협회를 통해 가지고 외신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한 50개 이상의 그 신규 매체들이 출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뭐 뉴스버스 등 해서 이 진보 매체 그리고 보수 매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청한 매체들은 새로 출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여기서 답변은 이 기사가 2024년 5월에 취재한 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10개 정도의 매체가 비밀리에 대통령실 출입을 승인회가 한 시점이 2023년 9월입니다. 9월 중순이고 이 인터뷰는 2024년 5월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범 후 신규 출입 매체를 선정한 적이 없다라는 허위 답변인 거죠. 허위 답변을 했고 이 기자가 다시 파악해서 또 취재를 하니까 공식 선발은 없었고 비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신규 등록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죠. 말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홍보수석이 인정하는 매체는 출입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정한 적 없다라는 거짓말을 이 기자에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24년 5월에. 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논란이 계속 되어 왔고, 미디어오늘도 거의 비슷한 내용에서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은 미디어오늘도 대통령실 그 기자단 관련해가 기사를 쓰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브리핑할 때 카메라 4대를 새로 설치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와 그게 들어간 기사인데, 10개 매체가 새로 출입 매체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서 기준도 알려지지 않았고 불공정하고 자의적 선발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미디어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관해서는 조금 취재 부분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죠. 언총이라는 단체가 지금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죠? 예. 이 언총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한 대로 비밀리에 이렇게 출입 승인된 10여 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줄여서 언총입니다. 이거 처음 들었죠, 전부 다. 그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런 단체가 있었네요. 네, 2023년 3월 6일 미디어오늘 보도인데, 이 언총이라는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그 후보 시절 하면서, 그리고 정권을 이렇게 그죠? 획득하고 출범할 때 이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했던 그런 언론계 인사나 단체, 이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범하면서 내건 기치가 좌파 기득권과 싸우겠다 하는데, 여기서 뭐 좌파 기득권은 뭐 일반적인 그런 이게 아니라
언론계를 그들이 보기에 언론계의 주류인 언론 노조 뭐 이런 자신들이 꺾어내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출범을 한 거죠. 보시면 이 출범하는 날 성일종 뭐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갔습니다. 성일종은 지금 우리를 고소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재판이 화면에 보시면요. 그런 그죠? 상황이죠. 네. 네. 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맨 앞쪽에 성일종 의원이 보이고 옆에 박대출 의원, 그러나요. 그리고 김장겸 MBC 전 사장이죠. 그리고 고대영 전 KBS 사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 언총입니다. 그리고 이 언총에서 이제 해마다 그 가짜 뉴스를 이제 그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여기서 2023년 초에 발표했던 최악의 가짜 뉴스를 청담동 술자리로 그때 지목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단체가 여기에 엄청 이제 소속된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그 방송사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제 쫓겨난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채널 A의 그 고발 사주 사건 때문에 그 해직된 이제 그 이동재 네. 예, 그런 친구들도 여기 지금 소속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 치면 정치 검사 네. 기자들 중에서도 정치부 기자 또는 정치 기자들 정치 상당히 그런데 정치 편향적인 기자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언총 결국은 이 소속 기자들이 새로 윤석열 정권 때 비밀리에 그 개구멍을 파고 들어왔다는 그다음 거죠. 이 네. 자료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성일종 의원 얘기는 좀 했잖아요. 근데 이 출범식장에 가서 뭐 줄리 얘기를 하면서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정치권도 함께해야 된다. 줄리가 왜 여기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언총 이사진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김현우 YTN 방송노조 위원장 지금 지난 4월달에 YTN 정책 실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박영한, 뭐 정철웅, 강명일, 류재용, 뭐 최영재 쭉 있는데 최영재 씨는 아시겠지만 자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고 지금 아시아 투데이 정치 에디터로 가 있는 분이죠.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도한 단체가 바로 언총입니다. 그래서 이 언총의 추천을 받은 그 10여 개 언론사가 대통령실을 출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작년 봄이죠. 대통령실이 미디어 오늘에 그 보도 관련해서 3개월 그다음 하면 좀 출입 정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했는데 보시면 그다음 화면에 그 대통령실이 미디어 오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출입기자 출입 정지 통지 4월 24일자 3개월 이렇게 해서 근데 미디어 오늘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또 공개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결국 미디어 오늘을 1년 동안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하반기에 한겨레가 이제 한겨레 기사를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기약 없는 출입 정지, 뉴스토마토 퇴출. 뉴스토마토 퇴출은 2024년 초입니다. 초고 그다음 5월에 미디어를 퇴출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를 계속 가해 왔던 거죠. 언총 산하의 그 보수 극우 매체들을 출입을 새로 등록을 하면서 기존 매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빼낸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뉴스토마토 퇴출은 아마 저게 이제 천공 그 관저 개입 보도 직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1년 정도 왜냐하면 새로 그 교체된 기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승인해주지 않고 1년 동안 승인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출입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출입일수 미달로 해가지고 완전 퇴출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약 2년 동안 제가 추정하고 또 확보된 그 점검물에 의하면은 그 최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그 출입기자 규정에서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를 삭제하고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를 넣은 것 같아요.
놓고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게 밀실에서 은폐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존의 출입 기자 교체를 위한 그 양식을 기자단에게 배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터넷 기자협회가 삭제되고 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보시면은 2022년 처음 출입할 때 인터넷 기자협회가 포함돼 있잖아요. 2022년 네. 출범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협회가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인터넷 미디어 협회도 논란이 됐는데 이건 차치하고 여기 보면 언총이란 조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언총이라는 조직은 그 이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인터넷 기자협회는 저희 이제 뉴탐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한번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문정권 당시에 출입기자 신청 공지문입니다. 인터넷 기자협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총은 없네요. 네, 원청은 없고. 왜냐하면 원청은 나중에 그중에 나중에 생겼으니까.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이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출입기자단 신청 공지를 딱 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네. 얼마 전에 6월 12일 날 기자단에게 공지한 겁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기자협회 네, 없네요.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는 삭제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윤석열 때 만들어 놓은 개구멍으로 들어온 저 언총을 그대로 박아놓고, 그죠? 일종의 대못이잖아요, 대못. 네. 대못은 그대로 박아놓고 그때 뽑혀나간 기자협회, 인터넷 기자협회는 드러낸 거죠. 아예 없네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라 그러니까 더 충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위를 이제 네. 쭉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날 저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네. 언론계 인사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 해서 전화 수십 통을 해가지고 이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네. 경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그 보도지원 비서관실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실명까지 공개하는 그렇고요. 담당 그 국장이 전임 윤 정권에서 그 정리된 그 자료를 받았는데 경호처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경호처가 올린 그 명단, 협회 명단에 인터넷 기자협회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간 게, 아니, 왜 보도지원 비서관실에서 경호처에서 좀 명단을 받았지? 저는 의문이었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된 걸로 확인했고, 또 다른 그 보도지원 비서관실의 또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은 인터넷 기자협회가 빠져있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기자협회가 없으면 다른 데 가입하시면 되지 않냐고. 여기 다른 데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없으신가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제가 뜨아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규현 홍보수석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네. 통화를 해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이규현 수석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출범해서 인원도 없고 지금 거의 뭐 경향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 양식을 받아가 공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기자협회가 누락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게, 왜냐하면 제가 2022년하고 17년에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인터넷 기자협회가 들어간 그 양식을 다시 공지를 한 거죠. 일단은 그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언총이 들어간 그 출입기자 그 신청 양식에 언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는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길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인터넷 기자협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기자실 개혁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22년 동안 있어온 단체였거든요. 근데 원총은 불과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진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대통령실에 출입되는 협회를 승인받고 특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 분명히 외부 세력과 윤석열 정권 세력 간에 뭔가 결탁 내지는 모종의 비밀리에 협의가 진행됐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현재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진상을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그 관계자나 그 당시에 뭐 관계자 등이, 저는 제가 볼 때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좀 확인하고 그 문책할 사항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언론 통제, 언론 장악을 시행했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해가지고 외부 세력과 어떤 모종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언론사를 놓고 장악하고 기존에 공정하게 공신력을 갖고 출입했던 언론 단체는 빼버리는 이 사건 아주 중대한 언론 그 장악의 아주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고로 인터넷 기자협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매체들 가입되어 있는 소개를 좀 하자면은 이제 뉴스공장 그리고 뭐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희 뉴탐사, 네. 뭐 많습니다. 뉴스버스, 뉴스버스, 민들레, 민들레. 팩트 TV, 취재 편의점. 이런 매체뿐만이 아니고요. 또 뭐 이른바 이제 뭐 굳이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소위 말하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많은 매체가 지금 협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라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정 단체를 특정해가지고 빼버리고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윤석열 정부에 있을 때 이제 그 언론 담당했었던 이 적폐 세력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기준을 지금 이 대통령실은 거의 지금 무덤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그 만들었었던 자료들을 기초로 이렇게 출입 기자들 이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그러네요. 그럼 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같은 맥락인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신 기자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외신 기자의 그 DB가 삭제됐다라는 거를 지금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그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있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옮겨가는 그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 이전 그 복귀에 대비해서 출입기자 규정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재정비해서 다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규현 홍보수석이 답변했습니다. 네. 자, 그 인터넷 기자협회가 추천을 받아서 뉴탐사도 좀 대통령실 출입이 좀 가능해지기를 저희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